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모패 24회차가 끝이 났습니다. 1등이 무려 60명이나 나오는 결과가 나왔고 사실상 이변이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네요. 일단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9번 경기까지 리버풀 무승부 한 경기만 틀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 중에서 제가 생각한 이변이 나와준다면 2등으로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건 뭐 너무나도 정배의 결과들이 계속 뜨면서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결과에 대해서 복귀 영상만 올려드릴 예정이었는데 25회차가 화요일인 내일 밤 9시 50분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뜬금없이 또 네덜란드 리그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라도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전달을 드리고자 24회차 복귀 영상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 25회차 관련돼서 골대법으로 폴더수 줄이기 및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 경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픽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24회차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시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라기보다는 구독을 안 누르고 매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였죠. 브랜드포드 사우스햄튼 경기. 우선 사우스햄튼이 원정에서 실점이 많고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사우스햄튼이고 최근 경기력을 보더라도 브랜드포가 우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시즌 브랜드포가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4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과 올해 축구토토 승무패 1번 경기에서 2회 연속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브랜드포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렸고 브랜드퍼의 얀손, 요한의 위사, 아예르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였죠. 번리 대 에스턴 빌라. 자, 번리가 우선 에스턴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는 밀리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리그 4연승을 기록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공격수인 로드리게스 선수와 막스웰 코르넬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베오르스트 선수 한 명만으로는 번리가 마무리를 짓기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전 자원의 결장이 없는 에스턴이 충분히 무승부 이상의 결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번리의 무합패 투픽을 선택을 했었고 1대3으로 번리가 패배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에스턴은 데니잉스, 부엔디아, 올리와킨스까지 골을 기록을 했고 번리의 막스웰 코르네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1대3으로 경기가 끝이 났죠. 3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와포드. 자, 이 경기는 와포드의 강등 버프를 믿고 계속 이변을 기대를 했었지만 병신 같은 결과를 계속 보여준 와포드였기 때문에 이제는 안 믿는다. 이 새끼들은 그냥 강등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을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에 너무 많은 투표율이 몰렸었기 때문에 의심은 좀 가지만 맞대결 전적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홈에서는 3승 1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대세에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고 윌프레드 자하 선수의 페널티킥 골로 1대0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로써 와포드는 노리치 시티에 이어서 강등이 확정이 됐죠. 4번 경기 브라이턴 대 맨유 경기. 자, 이 경기는 뭐 멤버십 분들께만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브라이턴의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좋다. 막판에 분위기를 제대로 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맹구 새끼들의 경우는 브라이턴 경기 이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승점에 대한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브랜드퍼를 상대로 홈에서 3대0 승리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경기에서 마티치 선수가 은퇴하는 은퇴 경기였고 그리고 후안 마타 선수, 카바니 선수가 이적을 앞두고 마지막 맨유 홈 경기였기 때문에 홈 팬들 앞에서 뭔가 맹구 새끼들이 본연의 병신짓 하는 거를 잊고 잘 뛰었다. 하지만 이번 원정 경기 같은 경우는 다시 개뻘짓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승세의 브라이턴과 원정에서 4경기 연패를 기록 중인 맹구 새끼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고 브라이턴이 카세이도, 쿠쿠렐라, 그로스, 트로사르 선수가 연이어 골을 터뜨리면서 4대0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보는데 이제 뭐 맹구 새끼들이 치근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호날두, 날강두, 아이패두 경기 도중에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더라고요. 자, 5번 경기 리버풀 대 토트넘. 자, 이 경기는 사실상 리버풀이 당연히 우세하게 경기를 풀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득점은 아니더라도 1점 차 정도로는 리버풀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리버풀의 단통 승을 선택했던 경기였는데 우리의 또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또 골을 기록하는 바람에 1대1 무승부가 나온 경기였고 사실상 뭐 틀려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손흥민 선수가 벌써 20골을 기록 중인데 진짜 한국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걸 동시대에 살면서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리버풀이 경기는 주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대1 무승부가 나온 경기였고 저는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틀린 경기였습니다. 6번 경기 강원 대 울산. 자, 이 경기는 뭐 강원의 단통패로 말씀을 드렸었고 초반에 울산의 레오나르도 선수가 페널티킥을 날려먹고 강원의 김대우 선수가 선제골을 넣을 때만 하더라도 야, 엿됐다 싶은 경기였는데 홍명보 감독님께서도 이러다 엿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엄원상 선수를 투입을 했고 엄원상 선수가 투입된 이후부터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경기가 돼버리더라고요. 강원의 측면을 엄원상 선수가 스피드로 다 개털어버렸고 1대3으로 역전하면서 울산이 승리를 한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원이 다음 주 주말에 전북 원정을 가는데 그 경기 역시도 패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울산의 엄원상이 있으면 전북에는 문선민과 바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의 수비 라인으로는 스피드 있는 선수들을 맡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원의 양현준 선수가 매 경기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강원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7번 경기 대구 대 수원 삼성. 자,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대구가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거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의 승무 투픽을 선택했던 경기였고 그 이후로는 수원 삼성에 지금 사실상 이병근 감독님으로 교체가 됐지만 여전히 공격에서의 마무리 작업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용병 그로닝 선수는 10경기가 넘도록 골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마땅히 골을 넣어줄 국내 선수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도 그로닝 선수는 골을 넣지 못했고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 문제를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반면에 대구의 경우는 제카 선수가 아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리그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활동량과 대갈박을 활용해서 공격의 활로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징야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대구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게 패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렸던 세징야 선수와 제카 선수가 모두 골을 기록을 했고 고재현 선수까지 골을 기록하면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인천 대 전북. 자, 인천이 시즌 초반 굉장히 돌풍을 이끌고 있고 전북은 지속적으로 병신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인천의 상승세를 전북이 충분히 끊어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인천이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전북은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을 볼 때 무승부 확률은 좀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보통 전북 경기라면 투표율이 70%가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북이 기가 막히게 승리를 할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전북이 지난 경기에서 구스타보 선수를 투입을 안 시켰었는데 이번 경기에 구스타보 선수가 나온다면 꾸역승이라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의 단통패를 선택을 했고 역시나 구스타보의 대갈박 한 방으로 전북이 0대1 꾸역승을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전북의 선발 라인업을 보자마자 전북 승이네 하고 FC 서울 경기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 경기를 좀 다 돌려보진 못했는데 다음 주 주말 경기를 위해서 주중에 한번 돌려봐야겠네요.
자, 9번 경기였죠. FC 서울 대 수원FC. 자, 이 경기는 FC 서울이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상황이고 황인범 선수도 K리그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수원FC를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FC 서울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상대팀 수원FC의 경우는 원정에서 유독 골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이승우 선수가 홈에서 여성 팬들 앞에서는 컨디션이 빨딱 서는 모습이지만 원정에서는 아직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수원FC는 FC 서울의 가두리 양식을 당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스타일로 경기를 했고 그 와중에 박주호 선수가 퇴장까지 당하면서 더욱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FC 서울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경기 스타일은 뭐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작정하고 막기 시작하면 잘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원FC 김승준 선수의 역습 한 방에 동점골을 허용하는 모습도 FC 서울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뒤로 김신진 선수와 윤종규 선수의 골로 3대1로 승리를 했지만 다음 주 FC 서울은 포항과의 경기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어쨌든 FC 서울의 단통승으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제주 대 김천.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최근 제주가 경기력이 좋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김천 상무와의 상대 전적에서 5무 5패로 너무나도 밀리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발이만 만나면 작아지는 제주라는 생각에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굉장히 공격 대 공격의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고 현재 국가대표 공격수인 김천 상무의 조규성 선수와 존나 잘하는데 왜 안 뽑히는 거야? 라고 물음표가 있었던 제주의 주민규 선수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제주의 주민규 선수가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3골을 기록하면서 벤투 감독님 이 정도면 이제 뽑아주시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주의 3대1 승리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11번 경기였죠. 포항 대 성남 경기. 자, 저는 이 경기 당연히 경기력으로 본다면 포항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이 지금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기도 하고 매번 성남 팬들한테 개쌍욕을 먹고 있는 김남일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뭔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포항 선수가 뭐 퇴장을 당하고 페널티킥을 내주고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성남의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했던 경기였는데 쓰레기는 쓰레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공격 한 번 못 해본 성남이고 밀리치 선수는 이제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밀리치 선수 내보내는 걸로 구단에서 얘기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고 김남일 감독님은 이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감히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다음 주 수원 삼성 원정에서 또 패배를 하면 5연패를 하면 아마 김남일 감독님께서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김남일 감독님께서도 수원 삼성 원정 경기에 모든 걸 걸고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 경기는 포항의 고용준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1대0으로 포항이 승리를 했고 저는 포항의 무패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12번 경기였죠. 레스터 대 에버튼. 자, 이 경기는 사실상 굉장히 짜증나는 경기였는데 제가 이 경기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에버튼의 경우 현재 강등권 탈출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에버튼이 충분히 이변을 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히샬리송 선수가 없는 에버튼은 사실상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레스터의 승무 투픽을 선택했으나 이건 뭐 엿이라도 먹으라는 듯이 히샬리송 선수는 선발 출전을 했고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사실상 선발 명단에 당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네요. 13번 경기였죠. 노리치 대 웨스트햄. 자, 이 경기 사실상 웨스트햄의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노리치가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하지만 축구 선수가 강등이 확정됐다고 해서 홈팬들 앞에서 정신줄을 놔버리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프랑크와 유로파 원정 경기를 치르고 왔고 주전 수비수인 에런 크레셀이 전반 초반 일찌감치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심할 것으로 보여져서 무승부까지는 노리치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으나 노리치 시티는 경기 보니까 이미 뭐 2부 리그 가려고 짐 쌌더라고요. 시작부터 개털리기 시작해서 0대4 대패를 기록한 노리치 시티였고 이변을 보고 아예 단통으로 선택한 게 엄청나게 후회되는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맨시티 대 뉴캐슬. 자, 이 경기는 뭐 맨시티가 챔스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 더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뉴캐슬의 경우는 뭐 사실상 리그 10위로 잔류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어떤 선수를 사올지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맨시티의 단통승을 선택을 했고, 역시나 맨시티가 5대 0으로 개털면서 승리를 했고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뭐 아예 이변을 보지 않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고, 지금부터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및 특이점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발렌시아 대 베티스. 발렌시아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발렌시아의 승무패 확률 승 18%, 무 29%, 패 53%로 발렌시아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 무 40%, 패 53%로 역시 발렌시아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베티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8번의 정배당을 받고 6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베티스는 원정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발렌시아 기준 2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발렌시아 홈에서는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 경기는 발렌시아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딱히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리그 동기부여도 없다고 보여주는 상태고 빨리 리그 끝나고 그냥 휴가 나갈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베티스의 경우는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하고 AT 마드리드의 경기 결과를 보긴 해야겠지만 AT 마드리드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일단은 승리를 해놓고 챔스권 진출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겠죠. 베티스의 챔스권에 대한 동기부여,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고 패배한 적이 없다는 점, 발렌시아의 주전 수비 자원들 슈고 길라몬, 호세가야, 파울리스타 선수가 퇴장 및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 전체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발렌시아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의심 없이 발렌시아의 단통패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그라나다 대 빌바오. 그라나다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그라나다의 승무패 확률 승 20%, 무 35%, 패 45%로 그라나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8%, 무 47%, 패 35%로 역시 그라나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그라나다 홈에서는 8경기째 승리가 없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그라나다 기준 2승 2무 4패를 기록 중이고 그라나다 홈에서는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전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지금 생각으로는 좀 지우개 찬스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라나다도 현재 강등권 바로 위쪽에 위치한 17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도 있고 지난 마요르카 원정에서 득점력이 폭발을 하면서 2대 7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온다면 빌바오를 상대로 이변을 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던 선수들 중에 수아레즈 선수와 푸에르타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경기 일단 내일 선수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배당도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경기로 보여집니다. 자, 3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셀타비고 바르셀로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바르셀로나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29%, 패 16%로 바르셀로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4%, 무 21%, 패 25%로 바르셀로나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과 패턴적인 부분은 없었고 최근 맞대결 전적은 바르셀로나 기준 3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바르셀로나 홈에서는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 딱히 이변을 보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리그 2위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셀타비고는 잔류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딱히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이변을 낼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를 않네요. 이 경기는 사실상 의심 없이 바르셀로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알라베스 대 에스파뇰. 알라베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알라베스의 승무패 확률 승 50%, 무 30%, 패 20%로 알라베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2%, 무 24%, 패 14%로 역시 알라베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3경기 연패와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알라베스 기준 2승 2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알라베스 홈에서는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 경기도 지금 사실상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맞대결 전적에서 알라베스가 에스파뇰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 하나만으로 홈파를 받고 승리를 한다고 선택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는 지금 오사수나 승으로 투표율이 98% 이상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릴 때는 부러질 확률도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기도 좀 내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경기입니다. 자, 5번 경기 오사수나 대 헤타페. 오사수나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오사수나의 승무패 확률 승 52%, 무 37%, 패 11%로 오사수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38%, 패 12%로 역시 오사수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과 패턴적인 단서는 없었고 최근 맞대결 전적은 오사수나 기준 2승 5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오사수나 홈에서는 2승 3무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 경기는 오사수나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두 경기째 득점이 없는 헤타페이기도 하고 오사수나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오사수나 홈에서는 승리를 한 적이 없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한 헤타페이기 때문에 승과 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자, 6번 경기 캄비르 대 빌럼. 캄비르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캄비르의 승무패 확률 승 59%, 무 13%, 패 28%로 캄비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7%, 무 8%, 패 25%로 역시 캄비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캄비르는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빌럼은 원정에서 11경기 연패와 1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캄비르 기준 2승 3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캄비르 홈에서는 1무 2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우선 이 경기는 캄비르는 잔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다고 보이지만 빌럼의 경우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또한 캄비르를 잡지 못하면 다음 경기 리그 7위 위트레우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 경기는 승패 투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7번 경기 FC 타르 대 핏에서 FC 타르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FC 타르의 승무패 확률 승 30%, 무 12%, 패 58%로 FC 타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0%, 무 7%, 패 73%로 역시 FC 타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핏에서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6번의 정배당을 받고 5승 1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FC 타르 기준 1승 4무 5패를 기록 중이고 FC 타르 홈 기준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 경기도 6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FC 타르는 강등권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경기 승리를 해야겠지만 6번 경기의 경우는 그래도 12위와 17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경기의 경우는 15위와 6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핏에서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승패가 확실히 갈릴 것으로 보이고 승패가 갈린다면 핏에서의 승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8번 경기 고어헤드 대 페에노르. 고어헤드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고어헤드의 승무패 확률 승 15%, 무 21%, 패 64%로 고어헤드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9%, 무 14%, 패 67%로 고어헤드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고어헤드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고 페에노르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고어헤드 기준 3승 1무 4패를 기록 중이고 고어헤드 홈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 경기는 뭐 고어헤드나 페에노르나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에노르가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고어헤드 패 투표율이 80%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7번 경기와 8번 경기에서 둘 다 정배가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고어헤드 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예요. 자, 9번 경기 발베이크 대 헤라클레.
발베이크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발베이크의 승무패 확률 승 52%, 무 24%, 패 24%로 발베이크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8%, 무 21%, 패 21%로 역시 발베이크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과 패턴적인 단서는 없었고 최근 맞대결 전적은 발베이크 기준 3승 5패를 기록 중이고 발베이크 홈에서는 2승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 경기는 일단 발베이크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우선 양팀 모두 13위와 14위를 기록 중으로 거기서 거기인 팀들이기 때문에 일단 홈팀 발베이크에 한 표를 주고 싶고 발베이크의 경우는 이 다음 경기가 알크마르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승점을 딸 수 있는 경기는 이 경기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헤라클레스는 발베이크보다 승점 2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경기가 강등권인 스파로테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팀 발베이크보다는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발베이크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10번 경기 스파로테 대 지볼러. 스파르테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스파르테의 승무패 확률 승 53%, 무 28%, 패 19%로 스파르테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6%, 무 28%, 패 16%로 역시 스파르테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스파르테는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을 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스파르테 기준 3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스파르타 홈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 경기는 강등권 팀들의 대결로 이 경기에서는 무조건 승점을 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승부는 양팀 모두 자멸하는 결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과 패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까지 배당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11번 경기 트벤테 대 흐로닝은 트벤테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트벤테의 승무패 확률 승 58%, 무 21%, 패 21%로 트벤테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6%, 무 20%, 패 24%로 트벤테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흐로닝어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트벤테 기준 3승 4무 2패를 기록 중이고 트벤테 홈에서는 1승 2무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는 사실상 트벤테가 유로파 컨퍼런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경기고 프로닝어는 사실상 리그 11호 잔류가 확정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경기는 딱히 이변이 터질 만한 경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트벤테의 단통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 위트레이어 대 알크마르. 위트레이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위트레이의 승무패 확률 승 21%, 무 18%, 패 61%로 위트레이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3%, 무 20%, 패 47%로 역시 위트레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위트레이어는 이번 시즌 홈에서 두 번의 역배당을 받고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네요. 패턴적으로 알크마르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위트레이어 기준 4승 2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위트레이어 홈에서는 3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는 위트레이어는 리그 잔류 확정이기 때문에 딱히 동기부여가 없지만 알크마르는 유로파 컨퍼런스를 위해서라도 승점을 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알크마르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결정자적인 측면에서도 위트레이어는 주전 수비수인 반데마렐 선수와 주전 미드필더인 바트람셀라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지만 알크마르는 딱히 주전 자원의 결장도 없다라는 점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위트레이어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 세비야 대 마요르카. 세비야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세비야의 승무패 확률 승 59%, 무 29%, 패 12%로 세비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3%, 무 20%, 패 7%로 역시 세비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세비야는 이번 시즌 홈에서 14번의 정배당을 받고 10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9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세비야 기준 4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세비야는 홈에서 3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상 마요르카 홈이라면 무승부라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세비야 홈이기 때문에 딱히 이변이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입니다. 최근 마요르카는 여기저기 개쳐맞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등권 탈출에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경기인 라요를 상대로 승점 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엘체 대 AT 마드리드. 자, 엘체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엘체의 승무패 확률 승 24%, 무 19%, 패 57%로 엘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5%, 무 17%, 패 48%로 역시 엘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과 패턴적인 단서는 없었고 최근 맞대결 전적은 엘체 기준 1승 7패를 기록 중이고 엘체 홈에서는 1승 3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일단 이 경기는 노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이 터질 수 있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배당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고 최종 픽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25회차 경기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 현재 제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25회차 최종 픽의 경우는 내일 저녁 6시까지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구매한 최종 픽 이미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덜란드 리그도 있고 라리가나 네덜란드 리그나 막바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배당 변동을 지켜보고 배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26회차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